뉴욕 증시가 드디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락을 멈춘 이후에 반등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래도 잘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폭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세도 2년 유예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뉴스로 다 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 기사가 딱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잠정 합의를 통해서 일단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극적 합의 이런 것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앱을 끊었다고 합니다. 주식 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안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은 주식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얼마만큼 주식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잘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이야기들 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동지예요. 팥죽을 드셔야 되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깜깜한 그런 아침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건, 또 밤이 가장 긴 날이 지나가고 나면 또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좀 힘든 구간, 조정의 구간,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자, 앞으로 장이 계속 좋아졌으면 한다 생각하고요. 산타랠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오늘 내일 신나게 올라가가지고요. 산타랠리 비슷하게 분위기라 좀 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플러스 1.6%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53% 올랐습니다. 1.54요. 이 정도 올랐는데,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어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모습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쭉쭉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제법 강하게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양봉으로 잘 치고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멈추는 형태의 캔들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양봉 붙여주면 연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멈추고 양봉 붙여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주 후반에 발표가 될 경제지표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신뢰지표가 108.3이 나왔네. 오, 엄청나게 나왔네요. 108.3이라니. 자, 예상치가 지금 1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지표라는 것은 이제 100이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자, 1 정도 예상했다라면은 그냥 좋아질 것 같아요 정도인데, 지금 108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내년엔 확실히 좋아집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시장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느끼는 관점들은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경기 침체야 경기 위기야 등등 얘기하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식당이든 술집이든 아니면 어떤 소비에 대한 그런 규모, 여행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체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는 힘들어, 나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또는 올 초에 비해서 확실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느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년엔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향후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5.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된 거고요.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이 또 좋게 나와버렸죠. 나이키가 12% 정도 급등했나요? 네, 그 정도 올라갔는데 분기 매출이 17%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0.85.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자, 나이키, 네, 물론 이제 뭐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월드컵은 지금 4분기에 시작이 된 거고요. 3분기 이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 심리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옷, 네, 뭐 신발, 뭐 이런 쪽, 네,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페덱스는 아시죠? 이제 택배 쪽이에요. 네, 이쪽도 역시 시장이 전망치를 내세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2.8달러 전망치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3.18달러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올랐다. 자, 의류, 소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 택배까지 같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많이 상품을 주고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무역량의 증가로 늘어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안쪽에 있는 재고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은 어떤 물류 운송 이런 쪽이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재고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더 필요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거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의 호조세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는 건 조금 멀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은 이제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은 뭐냐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웃돌면 좋아요. 근데 웃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지표가 이상하게 나왔다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시장은 일단 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낙폭과대에 따른 네, 부분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말을 또 바꾼 건가요? 아니면 뭐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없다, 뭐 떨어진다, 큰일 났다, 뭐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지표가 회복력을 보여주는 점도 내년에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높이게 한다. 그래요. 네, 경제지표가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매도, 이렇게, 지난 4일, 5일 동안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린 그 매도들이 연말에 약간의 매수세를 몰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그런 포지션은 확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내년에 미국이 크게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뭐 글로벌 경기가 다 위축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다, 아니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고 아주 안정적인 상황을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걱정 계속 하라고 하세요. 네, 일단은 뭐 지표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 우리가 그냥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어떤 소비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내 마스크도 뭐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 문제죠. 지금 벗으나 조금 있다 벗으나 뭐 큰 문제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길어봤자 뭐 한두 달, 정말 길면 두세 달 차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야 될 그런 방법 이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유가 돼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 네 확실히 뭐가 될까요? 당연하게도 네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걱정하실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고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기술주 반등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라고 하는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 움직임들도 조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또 뭐 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죠. 이것이 2년 유예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개미들이 한숨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가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권시장에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채권 투자에도 한숨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은 네, 이 뭐 세금 내는 구조가 주식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폐지가 아니라 유예니까 일단은 만기가 긴 채권에는 투자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 유예니까 그거보다 더 긴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 9,342억 원, 즉 21조 원인데 21조 원에 대한 세금이 나갈 뻔했는데 일단은 안 내도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또 국내 증시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금투세가 유예된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뭐 되기 때문에 뭐 논란은 좀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연말에 많이 팔아먹을 것이다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극적 합의, 뭐 일단은 이거는 유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워낙에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고 여론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을 조금 조절을 한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뉴스가 지금은 이제 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뉴스가 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본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잠정 합의될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유예가 된다라는 얘기들은 간간히 뉴스를 몇 번씩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자 소득만 현재 내고 있다. 근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까지 비과세였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이 되게 되면 21조 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250만원 넘어가면 다 세금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3억원 미만 시에는 22%, 3억원 초과 시에는 27.5%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네 매도를 했을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뭐 큰손 투자자랑 관계가 없죠. 250만원 정도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금투세가 유예가 됐다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안정감을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겠는데 뭐 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오든 일단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길게 멀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예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예가 되는 이 기간을 넘어서는 그런 장기 채권에 투자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누가 그 기사 내용에서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친절한 기사들이 좋단 말이죠. 계산을 다 해놓는 거. 네, 5천만원 일단 채권에 투자를 했어. 그래서 만기 때 보유받는 보유까지 만기까지 보유해서 총 받게 되는 원금은 6,867만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한, 1,000만원, 네, 1,800만원 정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국고채, 3% 국고채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 거의 한 10년 이상 이제 들고 있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6,867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이자 소득세만 198만원만 내면 되는데, 금주세가 도입이 되면, 250만원을 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98만원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를 559만원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길게 보는 거예요. 뭐 5천만원 투자하는데 6,800만원이 나온다고? 네, 길게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0년 투자하시면은요 5천만원으로 6,8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안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논란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정 뉴스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주식앱을 더 이상 안 봅니다. 네. 좀 뭐 씁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얼마나 좀 안타까워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이 보고 싶지도 않겠지. 뭐 계속 떨어지는데, 뭐 국내 주식 안 좋다 해가지고 코스피 개판이에요. 뭐 국장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서 미장 갑니다. 그래서 미장 가신 분들은 지금 또 완전히 또 박살 나가지고 국장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 가만 보면, 네, 그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요. 뭐 테슬라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이번에 또 다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 사임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쪽으로 여론이 또 모아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임해도 문제예요. 사임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영업을, 경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어쨌건, 네, 증시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답답한 바닥국면 지나다 보니까 안 볼란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대기자금 성격인 예탁금도 줄어들고, 거래자금은 더 많이 줄어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1000이 아니에요. 5조네요. 그냥 5조 181억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이었는데 이 거래대금이 5조까지 떨어졌다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개인이 그만큼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자금이 좀 큰 덩어리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휙휙 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변동성이 바닥이나 고점에서 커지는 이유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대요. 이때 20조 원이었는데 4분의 1 토막이네요. 네, 4분의 1 토막. 와,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6조 원대. 그 12월 1평균 거래대금은 6조 원대, 1월 달에는 11조 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 난 수준이에요.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빈집털이 가가지고 마음껏 주인 행사하면서 막 그냥 곡간 털어가는 모습들.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요. 자, 어쨌든 개인 투자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 초부터 이제 증시는 계속적으로 내려갔죠. 근데 산타랠리는 언제 나오냐, 기대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 실제로 산타랠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들, 뭐 아직까지도 저는 산타랠리 올 거라 생각합니다. 산타랠리가 꼭 굳이 24일 25일 뭐 이렇게 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산타는 없네, 뭐 랠리는 없네 얘기하시지만 연말 랠리가 산타 랠리예요.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2일, 23일 이렇게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랠리라는 게 꼭 굳이 뭐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뭐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죠. 뭐 테슬라 쪽 하시는 분들은 사탄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증권 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증권사 앱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921만 명이요. 오늘 1월 달에는 143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7만 명이나 줄었다는 얘기죠. 이용자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쓴 사람을 말하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앱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주식 매수하려고 네, 앱을 열긴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아하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는 역시 뭐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이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그 다음에 투자에 실패했다는 어떤 뭐 자괴감, 네, 그 다음에 자신감 떨어진 거, 이런 것들밖에 안 남겠죠. 손실은 덤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잘 버텨서 이 자리를 모면하고 잘 이겨내서 또 상승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벗어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대신유권에서는 또 계속 2050포인트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데, 2050은,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 슬슬 올라가면서 지지점 분위기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언제까지 2050포인트? 저기는 뭐, 아니면 말고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또 이제 뭐, 마음에 담아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던 조정, 뭐, 이제,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뭐 2000포인트도 깨질 거야, 1700, 1800 오면은 매수할 거야 이러지만 그 가격대는 매수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실 이유 없습니다. 뭔가 또 엄청나거나 특별한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전략들을 취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비관론자는 언제나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고요. 네, 이제 상승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경제지표 안 좋을 거다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경제지표 안 좋은 게 오히려 네, 긴축을 더 축소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2월 달에 0.25%포인트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0%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긴축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충격이 많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금투세가 2년 유예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채권 시장에서 한숨 돌렸다는 얘기 나오지만 채권 말고도 주식 시장에도 아주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시점에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시장 압박할 요인도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500만 명이 주식앱을 끊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뭐 인정하기 싫지만 네,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 자금들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빈집털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자, 곡간 털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늘 개인들을 몰아내고 안 좋은 뉴스를 흘리고 그러고 나서 지들이 매수하는 거, 그런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살짝 매도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면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만들거든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는 건 필연적으로 칼날적으로 잡게 되므로 고통스러운 경악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자, 주식을 매수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는 사시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거, 이런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물타기도 다 때가 있다는 거, 좋은 기회를 꼭 내가 찾아서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분위기 후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중시가 올라가더라도요, 대형주 쪽에 일단 분위기 형성돼야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2차전지 쪽, 만약에 오늘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 이렇게만 봐야 되죠. 많이 떨어진 이후에 올라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주의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 랠리, 우리가 기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시장 때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